상해정과 황영웅 앨범을 사주려고 대출까지 받았다. 현금 후원 논란 재점화라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죠. 이 황영웅 씨의 후원 논란, 현찰, 현금으로 수천만 원씩 무려 1억 2천만 원까지. 그런데 대중들은 어느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느냐?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례 없는 후원금, 전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전무후무하다라는 표현을 이런 상황에서 써도 되나 싶긴 하지만 그것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아마 이 황영웅 씨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대출을 받고 결혼 반지를 팔아서 글쎄요. 그것도 현금을 받았다. 결국 많은 대중들은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황영웅 씨 안티 팬들이 적었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닌 것 같아요. 대출 받고 결혼 반지 팔아서 앨범을 샀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샀다. 야, 이게 말이 되나? 팬분들 인생 저 가수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돈을 갖다 바치냐? 이러한 말도 있고요. 아직도 학창시절 논란 가수 같은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 이러니 연예인이 편하다라는 말이 있다. 차라리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 국세청에 신고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세금 문제까지 거론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 증여세 납부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소속사에서. 학창시절 논란 이후에 오히려 팬이 늘어서 팬카페 회원이 5만 명을 넘었다라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 사고가 많은 사람이다. 뭐 문신한 사람은 걸러야 한다. 이해가 안 간다. 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영웅 씨가 지금 이 대출을 받은 사태가 결국 과거의 문제점까지 파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이 시점에서 황영웅 씨의 어머니 그리고 학창시절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의 증언까지 집중 조명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기사를 좀 보면 황영웅 측은요 해명을 했어요. 억대 현금 후원 논란에 반박, 세무 검토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19일 황영웅의 법률 대리인 법률사무소 도약이라는 곳에서 공식 팬카페를 통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인출 내역은 후원금 전달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였다.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중앙총무는 해당 정산을 명확하게 진행하였고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계좌에 대한 세무 검토 결과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방송에서 지적된 내역,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지적한 이 부분은 전체 과정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편집한 내용이다. 그래서 횡령이나 임의 사용이 아닌 팬들의 순수한 마음을 전달하는 정당한 절차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일부 회원님들의 잘못된 제보로 인해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5만 8천여 명의 팬카페 회원님들의 명예가 실추된 이번 일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사도 내부 시스템을 더욱 갖춰 철저히 점검하고 앞으로는 단 한 건의 오해나 불신도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운영 체계를 갖추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 지금 소속사 입장에서는 횡령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애당초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정말 회원들이 모은 돈을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이 맞냐. 그러니까 회원들이 전달하는 게 맞냐. 황영웅 씨 본인이 이 모금으로 만들어진 61억 중에 1억 2천만 원을 몰래 빼간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강조드렸던 문제처럼 그 어떤 트로트 가수도 어떤 트로트 소속사도
현금으로 팬들에게 모금액을 받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설사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계좌에서 돈을 빼가지고 갖다 줬다 손 치더라도 이 많은 관계자들과 트로트 업계에서는요, 손사래를 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반응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 이례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대다수의 트로트 업계 관계자들은 뭐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런 반응이 한 건이라도 나와야 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상당수의 트로트 관계자들이 고개를 가로저었다라는 건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자, 더불어서 이 황영훈 가수가 쉽게 말해서 이 황영훈 씨가 지금 복귀해서 61억 원의 모금액을 받았고 거기에서 1억 2천만 원을 팬들에게 전달받았다라는 사태가 이해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뭐 아시겠지만 자발적 모금이었네, 횡령이 아니었네, 이런 법적인 절차 부분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출을 받고 결혼 반지를 갖다 팔고 기초 생활 지원금마저도 갖다가 바쳐서 모은 돈이라는 사실이 이 황영훈이라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아직 대중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어떤 것들이 파묘가 되고 있느냐 아실 겁니다. 2023년도죠. 황영훈 씨가 상해 전과에 대한 증거, 추가 폭로가 당시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 당시 때 이 사건을 밝힌 이진호 유튜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영훈 팬들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하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여 추가 폭로를 한다. 당시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았다면 황영훈 씨는 재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합의금 300만 원이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황영훈은 이러한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울산지방검찰청 상해 사건명, 이 당시 때 사건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94년생으로 천상중 언양고를 나온 황영훈 씨는 큰 키를 바탕으로 동네 일진으로 불리었고 학교를 지나가려면 공원에 머물며 지나가는 동생들을 주기적으로 괴롭혔으며 일부 후배들은 뭐 목졸림을 당하고 배를 맞고 벽에 밀쳐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3 때 배달 알바를 했던 황영훈 씨를 만나는 날이면 어김없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죠. 피해자들은 그것이 무서워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라며 과거에 이런 문신, 이레즈미 문신 같은 모습들이 다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황영훈 씨를 두려워하여 인터뷰를 많이 주저했고 수십 통의 전화로 여러 번 번복하는 입장까지 받았으며 이 당시 8년이 지난 상황에도 여전히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고 황영훈 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하차, 금전 요구를 한 적이 없으며 그저 황영훈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알다시피 이런 엄청난 피해, 갑자기 손을 날리고 쓰러진 얼굴을 차고 황영훈 씨의 모친은 다른 친구들을 찾아가 밥을 사 먹이며 진술을 회유하는 행동을 했었고 글쎄요. 결국 당시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를 하게 되었고 이 황영훈 씨는 그 이후에 사과와 자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의 이 후원, 현금 후원 논란에 대한 많은 대중들의 분개함의 기저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이 당시 때 실화탐사대에서 황영훈 씨의 상해전과에 관련된 방송이 있었는데 이때 황영훈 씨의 팬들은 이 방송을 보지 말자 보이콧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실화탐사대에서 황영훈 씨에 대한 많은 과거가 엄청나게 파묘가 되면서 대중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악의적이다, 방송 내려달라, 시청 거부한다, MBC 돈벌이밖에 안 한다, 이런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면서 결국 실화탐사대에 대한 방송 보이콧까지 이루어졌지만 많은 대중들은 이 방송을 시청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어머니까지 나서서 복귀를 예고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때 불타는 트롯맨에 하차를 하는 황영훈 씨가 자숙을 하는 것 같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타는 트롯맨 하차 7개월 만에 미니 앨범으로 복귀한다. 불과 7개월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딱 7개월 차에 미니 앨범으로 복귀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이게 대중들에게 굉장한 분개함을 터뜨리게 된 원인이 됐거든요. 결국 자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자숙을 고작 7개월밖에 하지 않고 금방 미니 앨범으로 복귀한다라는 사실에 대중분들의 분노는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머니까지 나서서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팬카페가 생긴 지 5개월 만에 인사드린다. 여러 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하지 못했다. 영웅이를 위한 많은 분의 관심과 사랑에 가슴이 벅차고 아팠다.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기에 영웅이도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초심으로 돌아가 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서 언제가 될진 모르겠다. 곧 만나 뵙자라고 했는데 이때가 23년도 5월 31일입니다. 5월달. 그런데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9월달에 미니 앨범으로 복귀한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황영웅 씨는 결국 화려하게 복귀를 하게 됩니다. 무려 자숙 6개월, 7개월 만에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빗발치게 되면서 10월달 28일 정식 데뷔를 한다. 그 당시 때 황영웅 씨의 복귀를 위한 팬 모금액이 38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1억까지 모금액이 돌파를 한 거죠. 그 중에서 1억 2천만 원을 요번에 현금으로 받아왔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정황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빠른 어떤 복귀가 아니었나. 이 당시 때 그러니까 복귀하고 나서 약 2달 뒤 12월 달에 복귀한 황영웅, 결국 상해 전과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그저 받았던 사랑이 그리웠다 라는 기사 타이틀이 보이실 겁니다. 기사 내용은 그냥 황영웅 씨가 복귀해서 뭐 보고 싶었습니다 팬분들이라고 말한 내용이 다지만 기사 타이틀만 흐름으로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지 않습니까? 불과 논란 이후 7개월 만에 복귀를 해서 무려 38억 원에서 61억까지 순식간에 모금액이 몰렸고 결국 복귀한 황영웅은 상해 전과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라는 평을 언론사에서도 많이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황영웅 씨가 이번 현금 후원 논란이 터졌으니 이거 대중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황영웅 씨에 대한 많은 비판 여론, 이 팬분들 입장에서는 속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른 복귀가 아니었나. 너무 무르익지 못한 자숙의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많은 아쉬움이 듭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대해 말씀하신 시청자분들의 의견들이 지금 수백 개씩 댓글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반응이 어떨까요? 도대체 돈을 왜 주는 거냐? 이러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 가수하려는 거 아니냐? 눈물 흘리면서 반성한다고 했지 않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비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러니 본인 잘못을 모르고 의기양양하는 거 뭐 아니냐. 가수의 팬은 도대체 뭐하냐 안 내치고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불법 증여로 죄를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저 팬카페에서는 아이고 우리 가수님 하고 있다. 아이돌 팬인 애들도 너무하다 싶을 때 있는데 이건 뭐 차원이 다르네. 이 돈이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돈이 지금 한두 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푼이 아니에요. 물론 100만 장 목표고 임영웅 가수를 따라잡자라는 마음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50만 장 판매율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동구매 4일 만에 15억을 달성하고 한 달 사이에 61억 원이 쌓였고 심지어 대출을 받아서까지 앨범을 사는 팬들이 있다라는 게 충격적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가수의 팬이라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건 황영웅 가수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했다라는 기사는 한 줄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만약 못 찾아본 거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소속사도 그렇고 가수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자숙하는 기간 동안 벌이가 없다고 해서 이 모금한 현금을 인출해가지고 1억이 넘는 돈을 대기실에서 갖다 줬다라는 게 이게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는 현금 받는 경우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기껏 해봐야 5만원, 10만원, 15만원 정도 될까? 그것도 행사하는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용돈 준다라는 개념으로 트로트 가수들 호주머니에다 막 쑤셔준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가수들 중에는 본인의 후원금 계좌를 올려놓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이게 지금 황영훈 가수가 문제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알다시피 이 과거 학창시절 논란으로 엄청나게 화제가 됐고 아직까지도 황영훈이란 이름 앞에는 학창시절의 이 과거 범죄 사실들이 계속하여 타이틀로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에 황영훈 가수의 팬들이 1,000만원 기부했다 한들 이 과거에 있었던 논란은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 상해 전과까지 나올 정도면 심각한 피해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황영훈 씨 뿐만이 아닙니다. 보면 조병규, 김희열아, 수진, 황영웅 이렇게 학창시절의 문제점들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고 있다. 근데 이 스타들이 복귀를 하고 있다. 그러니 사회적 문제점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황영웅 씨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려 2년 전입니다. 복귀를 하고 나서 불타는 트롯맨 때 받은 사랑이 그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때 그 문제가 터지고 사과한 지 1년은 됐을까요? 하여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팬미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연하면서 여러분들께 받았던 사랑이 너무 그리웠고 더 그리운 마음이 증폭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경연할 때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그리웠다. 여러분들께 빨리 인사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더 그리운 마음이 증폭되지 않았나 싶다. 근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영훈 씨가 알아야 하는 건 자신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이 복귀를 과연 허락을 했느냐, 이 복귀를 찬성했느냐, 나아가선 이 복귀하는 모습에 대해서 과연 자신들의 과거 피해 사실을 용서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왔다면 대대적으로 기사가 났겠죠. 보면 세금 신고는 문제가 없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금 신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팬들의 1억 2천만 원이나 현찰을 들고 가가지고 대기실에서 가수한테 건네줬다. 또 그걸 가수가 받았다. 이게 과연 좋은 모양새냐라는 겁니다. 이 금전거래 내역을 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집중 조명을 했겠습니까? 황영훈 팬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노래를 잘하고 경연 프로그램에서 1등이 확실했던 가수가 갑자기 하차하니 궁금해졌다. 논란 이후 오히려 좋아. 팬카페 회원수가 더 늘어났다. 트롯 가수 팬덤 규모로는 5위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61억 원을 한 달 만에 모으면서 어떻게 모았냐? 대출 받은 사람도 있고 결혼 반지 팔아서 앨범 산 사람도 있고 기초생활 수급비로 산 사람도 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맞는 걸까요? 이게 정말 올바른 팬덤의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됐건 1억 2천만 원이 현찰로 빠져나갔습니다. 뭐 팬들이 가수에게 돈을 전달했으니 문제가 없다. 이런 말도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회원들이 돈을 모은 것을 빼서 현금으로 줬냐? 왜 현금으로 받았냐? 라고 물어보자 맞다. 하지만 자세히는 설명 못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일부 팬들이 자숙기간 동안 수입이 없는 황영웅을 위해 현금 지원을 제안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글쎄요. 어쨌건 소속사 측에서는 세금 신고는 증여세로 정식 처리를 했다. 심지어 트롯 가수 현직 매니저는요. 난 현금 받으면 돌려준다. 절대 팬들에게 현금 주지 말라고 한다. 미쳤다고 팬들에게 현금 달라고 하냐?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자, 근데 황영훈 가수의 팬덤은 굉장합니다. 여름 팬미팅 오픈 1분 만에 전석을 매진시켰어요. 이것도 티켓 판매잖아요. 이것도 돈벌이입니다.
그러니까 돈벌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저렇게 1억 몇천만 원을 받고 61억 원의 후원금, 앨범 구매 금액이 모인 것을 떠나서 4,500여석의 팬미팅 좌석도 1분 만에 매진이 됐다라는 겁니다. 소속사에서는 이런 공지글을 올렸어요. 웅이의 마음속으로 놀러오세요. 이름이 비슷한 임영웅 가수의 팬덤 분들이 한숨을 쉴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이름이 똑같으니까 어쩌겠냐라고 말할진 모르겠지만 이게 좋은 이 의미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가수가 아니라 엄청 구설수에 오르는 가수잖아요. 심지어 이 황영우 씨의 팬덤은 엄청납니다. 독보적 인기다. 트로스타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 미친 듯이 투표도 하고 있고요. 급기야 황영웅 팬클럽과 함께 교육 사각지대 아동을 위해 지속적인 기부도 실천하고 있다. 자, 기부 중요합니다. 기부한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하지만 자신의 과오를 제대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대중들에게 용서를 받았느냐라는 거죠. 지금 황영웅 씨와 소속사 그리고 그의 팬덤 분들만 황영웅이란 가수를 응원하고 있을 뿐 대중들은 그의 복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은 그의 응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앞에 말씀드렸던 팬미팅이 여름 팬미팅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그것은 가을 콘서트를 앞두고 공지사항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을 콘서트를 앞두고 팬미팅으로 티켓팅 수익을 또 얻고 그러고 나서 가을 콘서트 때 또 콘서트 공연 수익을 얻게 됩니다. 자, 이 흐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뭐 황영우 씨 팬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야, 그런 논리로 따지면 가수들이 그러면 돈 벌려고 가수하지?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가수들이 돈 벌려면 팬미팅도 하고 콘서트도 해야지 마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황영우 씨가 제대로 된 복귀를 했냐라는 겁니다. 이거 황영우 씨가 이제는 용서 받을 때도 됐다. 황영우 씨가 이제는 복귀해도 된다. 그 정도 자숙했으면 됐지. 누가 그렇게 말을 했죠? 황영우 씨의 팬들만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중들이 황영우 씨를 용서하고 댓글 반응을 봤을 때 황영우 씨의 팬들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 대다수가 상식적인 선 내에서 저 정도 자숙했으면 됐지. 저 정도로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복귀를 준비했으면 됐지. 그랬다면 비난하는 분들 말고도 응원하는 분들도 생겨났을 겁니다. 근데 자숙하는 기간이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복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복귀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복귀한 황영우 씨는 엄청난 수익과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말한 팬들이 너무 그리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대중들에게 공감대를 1도 형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대중들은 아직도 황영웅 씨가 가수로서의 활동보단 황영웅이라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숙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60억 원이라니 거기에 버젓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임영웅 가수를 따라잡자라는 말들과 심지어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쓰는 가수와 소속사의 행태가 왜 비판 어린 시선으로 보여지겠습니까? 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내용을 다뤘겠습니까? 자숙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복귀하여 팬들과만 소통하며 돈을 열심히 벌고 있고 심지어 같은 트롯 가수들 트롯 가요계에서 하지 않는 행동인 현금 수령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비판받는지 황영웅 씨의 팬들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황영웅 씨의 팬들이 아닌 대중들은요, 이 사태를 결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코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하실 의견과 말씀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 비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방송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여기에 달린 댓글들도 비판적이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